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온라인 교육을 함께할 황지초등학교 교사 이두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내용은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초소형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잠깐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로비트의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입출력 장치를 활용해서 간단한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마이크로비트는 영국의 BBC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코딩 교육 목적으로 그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초소형 컴퓨터를 출시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죠.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어떤 그 하드웨어가 있었는데, 이때 좀 더 쉽게 코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제작한 초소형 컴퓨터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크기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보다 작은 가로 4cm, 세로 5cm 정도의 작은 컴퓨터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로 실물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검색을 통해서 한번 마이크로비트를 검색해 보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혹시 이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구매를 해서 직접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뭐 영어로 써 있지만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면에는 25개의 LED가 박혀 있습니다. 가로 5개, 세로 5개, 총 25개인데 이 LED는 하나씩 끄고 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모티콘으로 하트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25개의 LED에는 숫자나 문자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게 될 때 출력하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문자열은 매우 긴데 이 25개의 LED 안에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문자가 마치 전광판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게 출력이 됩니다.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와 B 버튼입니다. 이 두 개의 버튼은 A와 B로 표기되어 있고요.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내장된 푸시 버튼으로 게임 및 음악 컨트롤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요 A랑 B 그리고 A와 B를 동시에 누르는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엣지 커넥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엣지 커넥터는 다른 부품들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 이용을 하고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여기다가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 마이크로비트에서 생성된 어떤 음악이나 음들을 밖으로 출력해서 듣고자 할 때 여기 있는 엣지 커넥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비트의 가장 재미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라디오 기능입니다. 이 라디오 기능은 마이크로비트끼리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무선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숫자를 보내거나 혹은 상대방과 함께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아주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빛 센서입니다. 이 빛 센서는 어디에 있냐면 이 LED를 빛 센서로 사용을 하고, 빛 센서는 밝기를 측정을 합니다. 이제 밝고 어두운 정도를 측정해서 이 값을 사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섭씨와 화씨, 우리나라는 이제 섭씨를 사용하고 있죠. 화씨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온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속도 센서입니다. 뒷면에 이제 가속도 센서가 이제 달려 있는데, 이 가속도 센서는 흔들거나 움직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혹은 기울이거나 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명령을 우리가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센서입니다. 이 자기 센서는 다시 다른 말로는 나침반 센서라고도 하는데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해서 요걸 가지고 나침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비트의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실제로는 우리가 실물 마이크로비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어떤 메이커 코드를 활용해서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간접적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웹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네, 선생님이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 마이크로비트 그 메이크 코드를 활용하려면 되도록이면 크롬을 이용하거나 혹은 엣지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을 해야지 원활하게 그리고 접속해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알기로 이제 익스플로러 예전 버전들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한글로 마이크로비트라고 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면 첫 번째 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요 microbit.org라고 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이 영어로 나온 부분은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걸로 하게 되면 조금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X를 누르고 자, 이 홈페이지 자체에서 제공하는 언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랭귀지가 있죠, 그렇죠? 이 랭귀지에다가 클릭하고 한국어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제 바뀌게 되죠. 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을 하거나 뭐 가입을 따로 이제 할 필요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거는 코드 만들기입니다. 코드 만들기.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을 코드로 실현시켜 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메이크 코드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비트처럼 생긴 게 있죠. 시뮬레이터인데 실제로 마이크로비트 없이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일정 정도 이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건 무시를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화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 보기가 있고 내 프로젝트가 있고 라이브 코딩이 있네요. 오늘 우리가 활용할 거는 새 프로젝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공부를 하고 싶다면 따라해 보기를 뭐 선택해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마이크로비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게임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클릭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제목을 적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혁. 예쁘게 이제 이모티콘도 뜨네요. 그리고 특수 문자 넣으니까 하트로 이제 바뀌기도 하고 재밌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명을 넣었으면 크리에이트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혹시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이용해 본 친구들이라면 아마 낯이 익은 모양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블록 코딩인데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뒤에는 이렇게 영어로 이제 텍스트 코딩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들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블록 코딩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간단하게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그러면 각각의 어떤 기능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크래치와 엔트리와 같이 여기 블록이 모여 있는 곳은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본에는 수출력, 그쵸? LED 출력, 보드인가 모두 출력이네요. 이 아이콘 출력, 문자열 출력, 그리고 LED 스크린 지우기, 그리고 무한 반복 실행, 시작하면 실행, 그 다음에 일시 중지, 그리고 100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ms, 밀리세컨드네요. 그리고 화살표 출력 북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에 있는 출력 부분을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력을 갖고 올까요? 자, 수출력을 가져와서 여기 있는 시작하면 실행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수출력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를 클릭한 다음에 끌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 안쪽에다 갖다 넣으면 색깔이 변하죠. 네. 그러면서 나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를 확대해서 여기다 수에다가 1을 넣어볼까요? 자, 그럼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마이크로비트 LED에 1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마이크로비트를 갖고 있어도 여기다가 1을 실제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이크로비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숫자 1 말고 얘는 이제 빼서 버리도록 하죠. 자, 만약에 잘못 지웠다 그러면 컨트롤과 Z를 눌러주면 생성이 되고, 이 코드를 지우는 방법은 선택 후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도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럼 기본에서 두 번째 LED 출력을 갖고 올까요? 자, LED는 마찬가지로 실제 마이크로비트 가로 5개, 세로 5개, 총 25개 LED가 나와 있고요. LED에다가 한번 무늬를 한번 꾸며보죠. 선생님은 이렇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고, 다시 클릭을 하면 꺼집니다. 지금 하얀색은 켜짐, 그리고 약간 어두운 부분은 꺼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이 LED 출력이 여기 시뮬레이터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도 그러면 혹시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LED 출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LED 한번 출력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모두 다 해보았나요? 그러면 이번엔 LED 출력을 밖으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 출력을 가져오도록 하죠. 아이콘, 이모티콘 또는 아이콘. 자, 여기는 이제 하트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 하트 모양을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 보니까 하트 모양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 있죠. 선택한 아이콘을 LED 스크린에 출력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티셔츠. 그러면 왼쪽 시뮬레이터에 티셔츠 모양의 LED가 이제 출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티셔츠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 아이콘에 갖다 대니까 각각의 의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루함이라고 하는 어떤 표정인 것 같고요. 얘는 거북이. 아래 내려가면 우리가 이따 사용할 가위, 작은 사각형을 선생님은 바위로 사용하고요. 이 사각형은 보자기로 사용합니다. 이 이모티콘을 잠깐 기억해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원하는 아이콘을 출력할 수가 있다. 이 아이콘은 여기 기본에 있는 LED 출력, 이 LED 출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똑같이 표현할 수 있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아이콘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모아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콘 출력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이콘을 여러 개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이콘 밑에다 다른 아이콘을 추가를 한번 해보죠. 아이콘을 출력. 그러면 티셔츠, 하트, 그쵸? 자, 그 다음 또 추가를 해볼까요? 추가를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쪽 블럭에서 끌어오는 방법, 또는 같은 종류를 어떻게 재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고 오른쪽 복사 누르면 바로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건 뭘까요? 토끼. 그러면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시작하면 실행은 아이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출력을 하고 마쳤는데, 그래서 마지막 것만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남아 있죠. 그럼 이 친구를 여기다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한 반복.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티셔츠, 하트, 토끼, 무한 반복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이 빠른 이 반복 속도를 조금 늦추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가서, 자, 아이콘과 아이콘 사이에 출력 시간을 조금 벌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면 일시 중지가 있죠. 이 아이를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넣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해서 마지막에도 넣어서 출력하고 나면 바로 쉬었다가 출력하고 쉬었다가 출력하고 쉬었다가. 자, 여기를 1세컨드로 바꿔볼까요? 1초. 그렇죠? 1초가 1000ms네요. 1초. 여기도 마찬가지 1초.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1초가 있다가 각각의 아이콘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양하게 바꿔서 여러분이 한번 이 출력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 또 멈춰놓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아이콘도 넣어보고 뭐 숫자도 넣어보고 다양한 걸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다 연습해 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아이콘 이렇게 넣어서 버리고, 기본에서 이번엔 문자열을 안 해봤죠? 문자열 한번 가져와 봅시다. 문자열. 자, 문자열을 가져오면 여기는 헬로라고 하는 게 마치 전광판처럼 옆으로 지나가죠, 그렇죠? 이 마이크로비트는 혹시 문자나 숫자가 길면 이렇게 전광판에서 글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문자에다가 한글로 안녕이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이 여기 나올까요? 안녕을 치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글을 아직 지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다시 헬로 대문자로 표현하는지, 대문자도 표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대문자도 똑같이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영어 시간에 배웠던 문장도 혹시 기억이 나면 한번 입력해 보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잠깐 멈췄다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모두 다 해 보았나요? 그러면 문자에도 마찬가지로 빼서 버리고, 자, 기본으로 가서 이번엔 LED 스크린 지우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죠. LED 스크린 지우기. LED 스크린 지우기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지우기? 뭘 지운다는 거지? 자, 그럼 기본에서 아이콘을 한번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LED 스크린을 지워보도록 하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에 출력했던 값들을 바로 다 지워버리네요. 지운다는 거는 여기 있는 LED를 다 끈다는 거겠죠, 그쵸? 지우기 기능은 앞서 있는 모든 어떤 켜져 있던 LED를 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출력을 해봤더니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입력. 입력란에는 보면 A를 누르면 실행. 이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A를 누르면 실행. 그리고 이번에는 입력을 가서 흔들림을 감지하면 실행. 자,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입력란에서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A를 누르면 실행을 갖다 놓고, 여기서 말하는 A는 뭔지 이 화살표를 한번 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는지. 그러면 A 그리고 B도 있고요. A 더하기 B도 있네요. A 더하기 B를 눌렀더니 여기 있는 쉐이크 흔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얘를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흔들리는 모양이 나오죠. 그쵸? 실제로는 이제 마이크로비트는 A와 B를 동시에 누를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누를 수 있는데, 이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A와 B를 마우스로 동시에 누를 수 없으니까 A와 B를 동시에 누른다는 의미의 A 더하기 B 버튼이 여기 새로 생겨 있고요. 가상의 버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이크로비트를 자꾸 흔들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쉐이크라고 하는 곳에다 갖다 놓고 움직이면 마이크로비트가 흔들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를 누르면 무엇이 실행되게, 무엇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출력을? 하트를 한번 출력하고 지워볼까요? A 더하기 B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 하트를 출력하고 그리고 LED를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A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없죠? B 흔들어도 없고, A 더하기 B 이 가상의 버튼을 누르면 하트가 나왔다 지워지죠. 그쵸? 이걸 똑같이 흔들림 감지하면 실행에다 갖다 놓고요. 자, A 버튼 눌러도 안 되고 B 버튼 눌러도 안 되고 A 더하기 B도 안 되고 흔듭니다. 흔드니까 하트가 나왔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입력하는 A 더하기 B 혹은 A 혹은 B 누르면 실행이 되고요. 여기 말하는 건 이 버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실제로는 우리가 마이크로비트를 흔들었을 때,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실제 흔들 수가 없으니까 이 쉐이크라고 하는 버튼이 생성이 되면서 갖다가 대면 왔다 갔다 거리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다시 갖다 대서 흔들리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쉐이크 버튼 눌러도 되네요. 그렇죠? 누르면 여기 뭐가 우리가 명령을 내렸던 아이콘이 출력이 되고 LED 스크린을 바로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로 할 수 있는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을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영상 잠깐 멈춰놓고 잠깐 쉬었다가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 버튼과 B 버튼 그리고 A 더하기 B 버튼을 눌렀을 때 가위바위보 어떤 이모티콘이 나오게 해서 친구와 함께 그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버튼을 누르면 실행. 자, A 버튼을 누르면 가위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게 해볼까요? 아까 아이콘 출력 있었죠. 가져가서 아래를 선택해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가위바위보의 가위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들과 얘기해서 가위바위보 그 아이콘을 직접 만들어도 되겠죠. 어디다가? 여기는 LED 출력에다가. 자, 그래 A를 누르면 아이콘 출력이 됩니다. 뭐가? 여기는 가위가. 실제로 해볼까요? A를 누르면 가위가 나오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B 버튼을 누르면 이번엔 바위가 나오게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B 버튼을 누르면 실행을 가져오는 방법이죠. 얘를 가져오거나 혹은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얘를 똑같이 사용할 거라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복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우클릭이라고 그러죠. 복사를 누르면 요게 나타나고요. 지금 얘는 비활성화 됐는데 이유는 A를 눌렀는데 출력을 해야 될 것이 두 개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를 B로 바꿔주고요. B를 눌렀을 때는 바위, 작은 삼각형을 바위라고 할게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보자기는 복사해서 A 더하기 B 버튼을 동시에 눌렀을 때, 그럼 얘는 바위, 전면 아래 보자기. 자, 그럼 실제로 작동이 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누르면 가위, B를 누르면 바위, A 더하기 B를 누르면 B,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의 마이크로비트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담으면 친구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그 가위바위보 프로그램 할 때는 주의할 거는 전원을 일단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원 연결하는 거 한번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비트에 보면 뒷면에 그 배터리 소켓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사고 그리고 나면 아마 그 배터리 소켓이 들어 있을 거예요.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건전지 소켓과 이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면 이 작은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이 되어서 여러분이 저장한 프로그램이 여기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어떤 다른 컴퓨터 없이 여기 있는 마이크로비트와 그리고 전원인 그 AAA 건전지만 활용해서 친구들과 돌아다니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 B 그리고 A 더하기 B 버튼을 이용해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흔들었을 때 자동으로 가위바위보가 랜덤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러면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진짜 상대방이 뭘 낼지 모르니까 그거를 한번 랜덤으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친구랑 이제 이 마이크로비트 가지고 게임을 할 건데, 제일 먼저 할 거면 서로 만나서 흔듭니다. 흔들고 나면 가위바위보가 랜덤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해서 누가 이겼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죠? 흔들었을 때, 그렇죠? 그럼 입력에 흔들면이죠. 흔들림을 감지하면을 가져오도록 하죠. 흔들림을 감지하면을 실행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쉐이크가 이제 생성이 됐죠. 자, 여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흔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가위바위보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하는데, 그 메모리를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대로 그냥 따라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변수, 여러분이 게임 많이 하면 점수를 얻거나 잃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점수가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변하는 점수를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생명이라고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명이 다른 몬스터한테 내가 맞았다, 그러면 생명이 깎이는 거죠. 맞았다라고 하면 변수, 생명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10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아무튼 이 변수를 만들어 볼 때는 이렇게 변수 만들기 눌러 주시고요. 얘는 원래는 이제 길게는 안 하는데 좀 알기 편하게 가위바위보 변수를 만들죠. 가위바위보. 요거는 한글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면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 세 가지 이제 블럭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에다가 0을 저장한다. 자,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 그랬죠, 그렇죠? 가위, 바위, 보.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요?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2. 자, 이렇게 한번 할 건데, 얘가 이제 무작위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작위. 엔트리에 보면 이제 무작위 수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로 가 있냐면 계산에 가면 있습니다. 계산에 가면 요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랜덤 혹은 무작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기 아래에서 두 번째, 여러분 좀 틀릴 수도 있겠죠. 자, 이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0부터 10까지의 정수 랜덤 값을 밖으로 갖고 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그랬죠. 0, 1대, 1대, 2일 때. 그럼 여기를 숫자를 10을 2로 바꿔주죠. 자, 정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시해도 돼요. 0, 1, 2를 출력을 하겠다. 어떻게? 무작위로. 얘를 끌어다가 이제 얘랑 비슷한 모양의 빨간색이 나타나죠.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어디다 갖다 붙일지를 알려줘요. 놓으면 딱 하고 붙습니다. 그럼 얘는 흔들림을 감지를 하면, 다시 말해서 얘를 흔들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저장 공간에 0, 1, 2 중에 아무 값 하나만 저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어려운 거는 다 왔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게 흔들었을 때 무작위로 이제 가위바위보가 나와야 됐죠. 0일 때는 가위, 1일 때는 바위, 2일 때는 보.
그러면 자, 흔들었을 때 만약 0이면 어떤 아이콘? 네, 여기 있는 가위 아이콘을 출력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바위도 복사해 놓을까요? 자, 바위는 선생님이 요거, 보자기는 네, 요걸 할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다른 건 있어요. 흔들림을 감지하면 흔들렸을 때 가위바위보를 이제 출력한다는데, 만약에 이 가위바위보에 0이 저장되어 있다면 이 말이 없죠, 그쵸? 이건 어디로 가냐? 논리로 갑니다. 논리. 예. 그럼 우리가 찾던 블럭들이 보이네요. 만약에 여기 안에다가 넣죠. 자, 흔들림을 감지하면 요 안에,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난 가위바위보에다가 0부터 2까지 0, 1, 2의 값을 아무 값이나 저장을 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가위바위보 안에 있는 변수가 0인지 1인지 2인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어디로 가냐? 계산으로 갑니다. 논리로 가세요. 그러면 비교, 같은지 판단하는 요 거기 있습니다. 요거를 비슷한 모양 육각형이죠. 여기다가 갖다 대면 들어가요. 자, 그럼 얘가 0이에요. 0이면 뭘 출력합니까? 가위. 근데 뭐가 0이어야 되죠? 네, 맞아요. 변수에 있는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요 값이 여기 안에 들어간 모양이랑 똑같죠? 갖다 대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가 0이면 가위 아이콘을 출력하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요거는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만약에 가위바위보가 1이면 어떡할까요? 1이면 이번에는 바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흔들림을 감지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이크로비트를 흔들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이 저장 공간에다가 0, 1, 2 중에서 무작위수로 랜덤이라고 하죠. 랜덤으로 이 값을 저장을 해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의 값이 0이면 가위를 출력하고, 만약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변수에 1이 저장되어 있으면 주먹 아이콘을 출력하고, 그럼 만약 가위바위보에 2가 저장되어 있으면 뭘 출력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보자기를 출력해야 되죠.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마지막 요 세 번째 가위바위보가 2일 때 어떤 아이콘 출력해라? 여기 있는 보자기 아이콘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그 코딩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그럼 잠깐 영상 멈추고 마지막 코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완성을 해 보았나요? 이제 변수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임하고, 게임의 이제 생명 혹은 이제 경험치가 올라가면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 레벨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원래 10이었다가 11이 되고, 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0, 1, 2를 저장해서 0인 경우는 가위, 1인 경우는 바위, 그리고 2인 경우는 보자기를 출력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요 밑에다 갖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을 감지하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0, 1, 마지막은 2. 그리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아이콘은 보자기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버려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흔들림을 감지하면,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비트 흔들면 요거는 이제 가속도 센서가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0부터 2까지 정수 랜덤 값, 정수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0부터 2까지 값을 무작위로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가 들어간지 우리는 모르니까 세 가지를 다 명령을 짜놔야 되겠죠. 가위바위보 0이 들었을 때는 가위 아이콘,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그 변수 저장 공간에 1이면 바위 아이콘, 마지막으로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변수에 2가 저장되어 있으면 보자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쉐이크 한번 눌렀고요. 바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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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네, 보자기 안 나오네요. 보자기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네, 보자기 나왔네요. 그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마이크로비트에다가 파일을 옮기면 이거를 흔들었을 때는 이제 매번 결과값이 바꿔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마이크로비트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제 코드를 다 만들었죠. 그럼 이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면 여기 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비트랑 컴퓨터를 연결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로비트에 보면 5핀 단자가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면 컴퓨터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닥에 깔려진 거 폴더를 열어서 이 파일을 아마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걸 연결을 시켰으면 내 컴퓨터에 마이크로비트라고 뜰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비트 안에다가 저장을 시키면 마이크로비트 뒤에 노란색 불이 깜빡깜빡거리면서 나 저장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이제 깜빡거림이 끝나면 USB를 뽑아서 배터리 연결해서 친구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여러분과의 이제 마이크로비트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칠 거고요. 짧으면 짧고 길면 또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학교에서 만나서 재밌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수업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